채권, 이제는 진짜 투자해야 할 때? 올해 2차 전지나 월배당 ETF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뭔지 알아? 바로 채권 ETF야.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 상위 10개 ETF 중에 6개가 채권일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 사람들은 왜 지금 채권에 투자를 할까? 바로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이야.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가 바로 채권에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기인 거지. 금리가 높다는 말은 이자가 비싸진다는 말인데 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아주 좋아하겠지? 이거랑 마찬가지로 채권 투자자는 금리가 올라간 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올 때는 내가 투자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만큼 차익을 거둘 수도 있단 말이지. 현재 내 채권 금리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한국은 현재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인 국고채 3년 금리가 3.8%, 10년 금리가 3.9% 정도야. 지금 금리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 그럼 이번에는 미국 금리를 확인해 볼까? 미국은 최근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만큼 국채 금리도 훨씬 급격하게 오른 걸 볼 수 있어. 미국채 10년 금리와 30년 금리는 지금 4%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특히 10년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최고치야. 한국과 미국 모두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란 건 이제 알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지금 채권 투자가 핫한 이유야.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냥 채권 사면 되는 건가? 지금 금리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 건 맞지만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곧 내려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야. 금리의 방향성은 채권 투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위의 표는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위원회인 FOMC에서 금리 방향을 전문가들이 예측한 표인데 표를 살펴보면 9월 20일에 있을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93%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고 5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거야. 물론 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로만 봐두면 좋을 것 같아. 리틀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빌 에크먼은 30년물 금리는 곧 5.5%에 이를 것이라며 실제로 30년물 국채금리 인상에 베팅했어. 참고로 지금 30년물 금리가 4.27% 정도 수준이니까 그의 예측이 맞다면 지금보다 1.2%나 오를 수 있다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내로라 하는 전문가에게도 금리의 향방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금리의 상황에 따라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투자해야 하는 거지.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 잘 모르겠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잠깐! 금리 상황에 맞는 ETF를 추천하기 전에 금리와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 벌써 머리 아프다고? 아니야. 어렵지 않아. 첫 번째,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 즉,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채권의 이자가 5%인데 시중금리가 6% 되면 내 채권은 인기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 반면에 시중금리가 4%가 되면 내 채권의 인기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는 거야. 두 번째, 잔존만기를 뜻하는 듀레이션이야.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은 길지.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움직임에 따라 채권 가격이 더 많이 바뀌어. 더 박력 있고 화끈한 채권이지. 예를 들어 듀레이션이 3년인 채권은 금리가 1% 변화 시 채권 가격은 3%씩 움직여. 반면 듀레이션이 6년이면 금리가 1% 변화할 때 채권의 가격은 6%씩 움직이지. 그럼 이제 향후 금리 변화에 따라 채권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앞서 본 개념을 바로 활용해보자. 우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잖아? 여기에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가격은 더욱 크게 상승해. 따라서 만기가 긴 장기채 ETF는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경우 화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직관적이지? 이게 바로 지금 장기채 ETF가 인기가 많은 이유야. 시장에 있는 많은 장기채권 ETF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나는 금리 인하에 베팅할 거면 30년 미국 채권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단기간에 더욱 빠르게 올랐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만약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 금리가 더욱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나 또한 해당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국내보단 미국 장기채권 ETF를 중점으로 알려줄게. 장기채권에도 10년과 30년이 있는데 10년물에 비해 듀레이션이 높은 30년이 금리 인하에 확실하게 베팅할 수 있어. 미국 30년 채권 ETF에는 어떤 게 있을까? 아래에 미국의 초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를 정리해봤어. 어떤 ETF를 고르는 게 좋을지 하나씩 포인트를 알려줄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달러에 함께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환해지 여부야. 좀 어렵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달러에 투자하지 않는 해지형 상품, 이름 옆에 H가 붙은 상품을 추천해.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국가의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따라서 미국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환율도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서 해지한 상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 두 번째는 보수야. 투자하는데 보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지? 보수는 저렴할수록 당연히 좋은데 선물 투자 방식보다는 실물로 투자하는 ETF가 보수가 더 저렴할 수밖에 없어. 세 번째로는 거래량인데 ETF 매매의 핵심은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어. ETF의 거래량으로 그 ETF의 인기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거래가 활발하다는 의미이기도 해. 거래량이 많으면 ETF의 매수 매도가 더 수월해지니까 더 좋은 ETF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이스의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ETF를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해 줄게.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는 월마다 분배금도 지급해줘. 금리가 떨어질 것이긴 한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미국 장기채 ETF가 좋지 않은 수익권에 있는 만큼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채권에서 나오는 3%에서 4% 이자를 받으며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를 증명하듯 해당 ETF는 최근 엄청난 매수세를 자랑하기도 해. 금리 상승을 예상한다면 하락 위험 없이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금리형 ETF. 한편 장기채 못지않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금리형 ETF도 있어. 금리형 ETF는 엄청나게 짧은 듀레이션으로 금리 변동 영향이 적어. 즉, 채권 가격 하락 위험 없이 이자만 받을 수 있어서 파킹 ETF라고도 불려. 금리형 ETF에는 소파, 코파, CD 등이 있어. 소파, 코파는 각각 미국, 한국에서 1일 동안 돈을 빌리는 거래를 의미해. CD는 한국에서 91일 동안 돈을 빌리는 거지. 즉 1일, 91일로 듀레이션이 매우 낮아. 좀 생소한 개념이지? 보통 기업들은 남는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기 위해 국채 같은 채권에 투자해둬. 그런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곤 하지. 부도 리스크가 없는 국채를 담보로 짧은 기간에 거래하고 거기서 받은 금리를 매일 받기 때문에 거의 위험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위험 금리라고 불려. 이자도 꽤나 쏠쏠하지? CD는 코파에 비해 만기가 길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받는 대신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서 투자해. 그리고 금리가 가장 높은 소파는 달러에 함께 투자하는 상품으로 현재 높은 달러 수준을 고려했을 때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해. 해당 상품은 브랜드별로 큰 차별성은 없는 상품으로 ETF 선택 시 총 보수,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는 게 좋아. 결론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나는 소파는 거래량이 많고 보수가 적은 에이스 미국 달러 소파 금리 합성, 코파는 적당한 거래량과 함께 보수가 가장 낮은 타이거 코파 금리 액티브 합성, CD 금리는 거래량도 많고 보수도 가장 적은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합성이 가장 좋을 것 같아. 금리 방향은 모르겠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은 만기 채권형 ETF에 주목해봐. 이 ETF는 정해진 만기가 되면 상장 폐지되는 상품이야. 채권은 만기까지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투자할 때 정해진 수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잠깐,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개씩 천천히 보자.
현재 이자가 가장 높은 에이스 26-06 회사채 AA 이상 액티브를 예시로 살펴보면 앞에 26-06은 26년 6월에 만기가 된다는 뜻이고 뒤에 회사채 AA 이상은 신용등급 AA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라. 그렇다면 만기 채권형 ETF를 어떻게 고를까? 내가 상장된 19개 모든 만기 채권형 ETF의 만기와 YTM을 정리해뒀으니 참고해. 첫째는 YTM, 우리말로는 만기 수익률을 고려하는 거야. 현재 시점에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 받게 될 수익률을 의미해. 그럼 당연히 YTM이 높을수록 좋겠지? 나라면 비슷한 투자 목표 기간을 가진 ETF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높은 YTM을 주는 상품을 고를 거야. 둘째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투자 목표 기간을 선택하는 거야. 최근 19개까지 수가 늘어나면서 선택권이 많아졌으니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찾으면 돼. 오늘 채권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려웠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쓰임새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싶다면 에이스의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ETF. 잠깐 안정적으로 돈을 예치해둘 곳이 필요하다면 금리형 ETF. 정해진 기간 동안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고 싶다면 만기 채권형 ETF. 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